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야권은요 지금 노골적으로 대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친명 비명 간에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말이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문재인 대 이재명, 이재명 대 문재인, 이 두 대의 관계는요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입니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적대적 공생을 했죠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가 현재 차기를 노리는 입장이고 문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문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문이 밀어주는 세력은 따로 있거든요. 김경수, 김동연 발톱 드러낸 비명, 친명 몰사 작전 시작됐다. 친명 몰사시키겠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문을 급히 또 찾아갔었죠.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중립화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결국에는 너를 극복한다. 너를 넘어야 내가 산다. 이런 관계였죠. 자, 이재명이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완전히 전면전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친명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고요. 이재명, 이해찬이죠. 자, 그 반대쪽에는 결국 친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김경수 그리고 경기지사 김동연 김부겸 등을 앞세워서 지금 파상 공격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로 합칠 겁니다. 김경수로 갈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리PD도 아마 그렇게 봅니다. 김경수 쪽으로 이재명의 카운터파트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재명은 지금 노골적으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더군요. 뭐 최근에 와서 해병대를 별도의 독립된 군으로 이제 제4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육군, 공군, 해군과 비슷한 성격의 새로운 어떤 독립된 군으로 또 이렇게 편제하자고 주장하고, 그리고 뭐 요즘 뭐 노골적으로 태극기 배지 뭐 달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아예 태극기 들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태극기 집회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자주 보이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명백하게 이재명의 대선 플랜이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거나 뭐 마이웨이 오로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간다 이런 거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이제 여권 진영에서는 조기 대선 언급 자체가 지금 이거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나 홍준표 등은 틈틈이 지금 자신들의 속셈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죠. 그들 역시도 캠프를 지금 꾸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났죠. 그리고 발언에서도 차마 그런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은 인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도 그렇고요. 오세훈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이런 자들은 다들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재미난 건데 말이죠. 요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천조국 발행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어림없습니다. 대통령 일단 구출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요 네 명이 지금 차기 대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캠프가 어느 정도 벌써 각을 잡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속에서 천조국 발행이 이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우파지만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들 사인이 천조국 발행의 눈에도 이건 아웃이죠.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한 사람 빠져 있죠. 바로 김문수만 빠져 있습니다. 천조국 발행의 눈에도 누가 답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탄핵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직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있지만 또 1도 있거든요. 다른 변수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 하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야권의 놀이터가 됩니다. 차기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권 주자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식으로 다들 견제를 받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자, 이런 것 자체가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한데요. 여권 안에서 과연 지금 이재명 혹은 저쪽 민주당 인사와 싸워서 이길 선수가 있기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최근에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거의 이제 근접해 있잖아요. 특히 양자 대결 붙여보면은 해볼만 하다 이런 식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이가 후보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재명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이제 불리하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만간 이제 2심 판결이 나온다고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위정교사 이런 것들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터지면은 그냥 갑니다. 이제 이재명은. 지지율도 아마 하락할 것이고 당에서 벌써 이재명이 구축해 놓은 그 얼개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느슨해지면서 텀을 허용하겠죠. 그 사이를 소위 이제 비명, 반명 혹은 친문들이 수박들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수박들 간에 소위 이제 이재명 대항마로서 누가 어떡하냐 이 싸움을 하는 거겠죠. 우원식이도 요즘 다소 이렇게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김동연도 지지율 자체는 그 중에서는 제일 높긴 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거든요. 뭐 한 3% 4%이 정도인데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문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더라고요. 문재인의 뜻이죠. 그리고 김경수는 또 다른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겉모습만 봐서는 좀 말끔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프레시한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김경수도 엄연히 운동권 주사파 출신이고요. 여기도 족보로 따지면은 절대로 대한민국하고 함께 가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이재명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당히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따지면요 상대로 싸울 때 김경수보다는 이재명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김경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웃되는 거를 마냥 즐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아무튼 이제 조기 대선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건 조기 총선이죠. 부정선거 이슈를 통해서 완전 판을 갈아엎고 세상을 발칵 이렇게 뒤집어 놓아야 될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정선거를 아예 안 다루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벌써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이걸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줬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헌재가 단칼에 기각했다. 2020년도 4.15 총선 직후 제기됐던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들이 모두 다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기각됐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모두 다 판사들이란 기막힌 사실. 선관위와 법원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죽었다. 헌법재판소도 뭐 사법부죠. 뭐 따지고 보면은. 자, 이런 속에서 과연 정당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말이죠. 대통령 무조건 돌아온다, 이긴다, 승리한다, 뭐 기각된다, 직무 복귀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세상 일은 항상 그 반대적 속성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한 경우에서라도요,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대비는 각자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는요, 뭐 한 가지 생각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살아서 돌아가서 정말 나라를 정상화하는 게 1번일 거고요. 만일에 여차직에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카드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말이죠. 이 대권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권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정권 혹은 이쪽 우파 보수 자유 애국 세력이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작용을 하겠죠.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참 우려스럽습니다. 광화문 조기 대선 세력과 전쟁, 한동훈 세력 부산 결집, 손현보, 정강훈 2당 공격, 뭐 이런 또 방송이 나갔다 그래요. 저는 이거 뭐 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 이것도 심상치 않잖아요, 벌써. 이런 것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전한길 강사가 이 중심이 된 그 집회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자 여기 또 가로채리 연구소에서는 전한길 공격하는 신혜식이라고 또 이 신혜식 씨를 또 이렇게 때립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전 투구가 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불붙었죠. 16개 지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났거든요. 그동안은 뭐 광화문에서만 열렸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몇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열렸었는데 이게 전국으로 지금 영혼의 덜불처럼 확산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전환길 강서의 등장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2030들이 지금 자신들이 생각을 이렇게 대신해 줄 대리인을 찾은 겁니다. 그 대리인이 바로 이 전환길 강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2030들이 지켜보고만 있다가 일어선 그 배경에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이 전환길 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죠. 극대화. 이대로 그냥 전환길 강사를 비난하면서 뭐 까는 이유가 뭔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빗속 부산역 앞 석방하라 찬방 격화 전환길의 등장과 함께 뉴스도 이렇게 타잖아요. 큰 뉴스에서도 이렇게 다뤄주고 하니까요. 이 효과를 잘 살려야 됩니다. 2030들을 이번에 완전히 아구나 우구나 못하면은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 배성희 변호사 같은 이런 채널에서도 이런 대형 채널에서도 전환길 뜨자 100만 명 부산 디비졌다. 뭐 100만 명까지 해야 되겠습니까만 어쨌거나 많이 모인 건 사실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환길 강사가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집회를 계속하는 것도 뭐 하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앞선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집회를 한번 열어보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독자적으로. 약간 집회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대박 성공할 겁니다. 지금은 종교적인 색채도 좀 있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 강화문 쪽과 저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목사들이 또 거기서 뭔가를 주최하는가 본데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불협화가 터집니다. 그거보다는요, 솔직히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순수한 애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서 그런 어떤 조직체, 작은 조직체가 하나 생기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어떤 집회 혹은 시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대한 구심점이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 2030들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령부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이번에 이제 전환길 목사가 아니죠. 전환길 강사가 해준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구하는 데 있어서 천군만마가 되겠죠. 자, 제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 시작했어요. 벌써 지금 뭐 한 석 달, 넉 달 뒤에 대선이 열린다고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던지는 겁니다. 정책 공약을. 많이 앞서가는 것이죠. 저렇게 되면은. 자, 이런 속에서 대통령을 구해야 되고, 만일에 여차직 할 경우에 또 어떤 다른 플랜 B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